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8월 8일 날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지시면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맞죠? 네, 사과를 하셨습니다. 예, 사과를 하셨죠. 검찰 역사상 과거사 문제로 총장님이 직접 이렇게 사과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28일에는 법무부 장관께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총장님은 과거사 점검단을 설치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9월 29일 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검찰의 과거사 관련된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은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서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신속히 설치하겠다.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요. 이렇게 밝힌 바도 있는데, 총장님도 법무부 장관님하고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과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사 밝히는 일은 밝히는 대로 하고 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네. 그 부분에서는 장관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일치한다. 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총장님도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과거사를 점검하는 뭔가 뭐 위원회가 됐든 또는 총장님 표현대로라면 점검단이 됐든 단위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그 단위가 혹시 뭐 검찰 내부 관계자들만 모여 있는 단위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외부인을 다수로 하고, 하는, 예. 내부는 아주 극소수로 하는. 예.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투명하고 또 객관적으로 짚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회 자체는 외부인으로만 구성할 생각입니다. 외부인으로만. 예. 예. 점검단에는 저희가 점검이 기록을 직접 열람해야 되는 문제가 네. 있어서 그 열람하는 부분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현행 네, 네. 법규상. 그래서 그 감찰을 차원으로 보려면 감찰할 수 있는 내부 공무원이 감찰 네. 공무원으로서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외부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네. 그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수행하는 일종의 점검단은 또 법상 제한 때문에 내부 인원으로 만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군요. 네. 예. 총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놓이는데 제가 약간 불안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25일 날 5차 검찰개혁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에서 과거사 관련돼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사항이 논의가 됐고 관련돼서 그 내용이 권고안 형태로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직 권고안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부분이 아직 논의 중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과거사 진상조사에 대한 권고안을 이미 전달했다. 내용인즉슨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신속히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하고 과거사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된 가칭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내용 포함해서 예. 법무부에서도 과거사에 관한 위원회를 관한 논의가 있었고 권고안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희도 지금 그런 권고안을 만드는 최종 성안 단계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최종 성안 단계다. 예. 근데 제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뭔가 권고안의 형태로 권고를 하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쪽에서 만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권고안 자체가 지금까지 3가지가 나왔는데 이 과거사 관련된 부분을 뺀 나머지 2부분은 흔쾌히 자기네들이 검찰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과거사 부분만은 본인들이 못 만들겠다. 직접 검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업무 시스템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달리 이 과거사 관련된 권고안에 대해서만은 검찰개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직접 내용을 만들어야 되느냐. 왜 그걸 검찰들은 직접 못 만들겠다고 했느냐. 혹시 뭐 짐작되시는 바라도 있으십니까? 그런 차원보다 저희가 이번에 논의됐던 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안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표결을 통해서 정리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사 관련된 부분도 뭐 논의를 쭉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성안 단계에서 지금 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요. 있고. 정리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 형태로 넘기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업해 주시는 검찰 관계자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날 논의됐던 3건의 안건 중에 권고안 중에 2건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데 과거사 관련된 부분만 유독 못하겠다. 이거는 검찰개혁위원회 스스로 좀 만들어라라고 얘기가 됐다는 그건 거예요.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냐면 개혁위원회에서 중요 안건 논점에 대해서 표결로 정의를 하시면 최종 문안 정리만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에 관해서도 논점의 부분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하던 합의를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주시면 최종 문안 정리만 저희가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도 문안만 정리를 해서 주면은 세부적인 성안은 검찰 관계자분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건의 권고안을 그런 식으로 문안을 정리해서 줬는데 유독 3건 중에 단 한 건은 본인들이 이걸 못하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과거사 관련된 부분, 즉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예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지 그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 확인하셔서. 예.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은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서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신속히 설치하겠다.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요. 이렇게 밝힌 바도 있는데 총장님도 법무부 장관님하고 같은 생각이신가요? 과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사 밝히는 일은 밝히는 대로 하고 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네. 그 부분에서는 장관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일치한다. 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총장님도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과거사를 점검하는 뭔가 뭐 위원회가 됐든 또는 총장님 표현대로라면 점검단이 됐든 단위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그 단위가 혹시 뭐 검찰 내부 관계자들만 모여 있는 단위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외부인을 다수로 하고 하는 예. 내부는 아주 극소수로 하는 예.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투명하고 또 객관적으로 짚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회 자체는 외부인으로만 구성할 생각입니다. 외부인으로만 예. 예. 점검단에는 저희가 점검이
기록을 직접 열람해야 되는 문제에 네. 있어서 그 열람하는 부분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현행 네, 네. 법규상. 그래서 그 감찰을 차원으로 보려면 감찰할 수 있는 내부 공무원이 감찰 네. 공무원으로서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외부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네. 그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수행하는 일종의 점검단은 또 법상 제한 때문에 내부 인원으로 만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군요. 네. 예. 총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놓이는데 제가 약간 불안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25일 날 5차 검찰개혁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에서 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뭔가 권고안의 형태로 권고를 하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쪽에서 만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권고안 자체가 지금까지 3가지가 나왔는데 이 과거사 관련된 부분을 뺀 나머지 2부분은 흔쾌히 자기네들이 검찰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과거사 부분만은 본인들이 못 만들겠다. 직접 검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업무 시스템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달리 이 과거사 관련된 권고안에 대해서만은 검찰개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직접 내용을 만들어야 되느냐. 왜 그걸 검찰들은 직접 못 만들겠다고 했느냐. 혹시 뭐 짐작되시는 바라도 있으십니까? 그런 차원보다 저희들 박주민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8월 8일 날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지시면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맞죠? 네, 사과를 예, 하였습니다. 사과를 하셨죠. 검찰 역사상 과거사 문제로 총장님이 직접 이렇게 사과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28일에는 법무부 장관께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총장님은 과거사 점검단을 설치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9월 29일 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검찰의 과거사 관련돼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사항이 논의가 됐고 관련돼서 그 내용이 권고안 형태로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직 권고안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부분이 아직 논의 중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과거사 진상조사에 대한 권고안을 이미 전달했다. 내용인즉슨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신속히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하고 과거사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된 가칭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내용 포함해서 예. 법무부에서도 과거사에 관한 위원회를 관한 논의가 있었고 권고안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희도 지금 그런 권고안을 만드는 최종 성안 단계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최종 성안 단계다. 예. 근데 제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